자, 이 명식을 한번 더 같이 보는데 오늘의 명식하고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 옆에다가 한번 살짝 같이 붙여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명식,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 병화 일간이 똑같이 자월에 태어났고요. 일주도 병호 일주 똑같고 여기도 병호 일주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명식이지만 뭐 글자 하나만 달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사주 명식, 그죠? 이거는 이제 생신은 정해진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놓고 보기로 하고요. 자, 이거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병화 자월생. 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12개월 중에서 가장 추울 때에 해당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가 가장 약할 때에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면 제왕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강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관, 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중신경. 그래서 중요한 것, 인성인 목이 있거나 같은 비경겁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 병화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명식을 보게 되면 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격을 잡을 때는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는 정관이고 얘는 칠살이죠.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혼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살혼잡. 이거는 관살혼잡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길 바랄 게 뭐냐면, 천간의 정관, 천간의 칠살이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 이걸 관살혼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개사시 같으면 이건 관살혼잡이 되는 겁니다. 오, 큰일 났다. 개사시 같으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관살혼잡으로 봐요. 왜냐하면 임수 칠살도 투출되어 있고 개수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지지 이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지지에 뭐 정관이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다라고 해서 관살을 보지 않고 관과살이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을 때 이걸 관살혼잡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개사가 되게 되면 요 임수라고 하는 칠살을 겁재인 정화가 묶어버리죠. 정과 임이 합해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류법이라고 해요. 거류법이라고 해서 칠살을 없애건 정관을 없애던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되는 건데, 이거는 칠살을 없애고 정관을 남겨놨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칠살을 없애고 합살이고, 이거는 정관, 칠살 임수를 정화로서 합해버렸죠. 그래서 칠살을 합해서 없앴다라고 해서 합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관인 개수를 남겨놨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합살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살유관이에요. 원래 그래서 정편이 혼잡되어 있으면 정관과 칠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안 좋은 명이지만, 이렇게 하나를 제거시키고 하나를 남겨놨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주가 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맑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앞에서 어떤 분이 거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죠. 정편이 혼잡되는 것이 관살혼잡도 있을 것이고 정편인 혼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편제 혼잡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 정편인 혼잡, 정편제 혼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를 없애주어야 되는데, 요같이 되었을 때는 얘를 칠살 평관을 없애고 정관을 남겨놨다라고 해서 합살유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명식은 개사시가 아니었고요. 기해시였다라고 그냥 미리 한번 좀 놓고 볼게요. 그래서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정화가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하는 중에 오늘 명식과도 같이 좌우상충이 같이 되죠. 얘도 좌우충이 되는 사주고 이 명식도 좌우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연지에 있는 사와 일지에 있는 오화의 뿌리를 두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월의 병화가 4, 5를 봤다고 해서 이거를 극왕한 사주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약간
병화일간이 좀 세력은 조금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좌우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병화가 오화를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만약 기해시가 됐을 때 사화를 갖다가 시지에 있는 해수가 사해충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좌우충 정도로 그치는 거고요. 시지에 있는 해수가 연간에 있는 사화를 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 자체가 사화에 뿌리를 둘 수 있는 두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사화, 오화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신화왕한 사주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제해해야 되는데, 제한되라고 하는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이 임수를 제해할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임수를 능히 제해할 수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긴 하나 기토는 임수를 제할 공력이 없고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상관 제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놓고 볼 수 있지만 제살이 되지 않아요.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제할 때는 상관 제살이 아니라 반드시 식신, 무토인 식신으로서 제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사화를 보고 오화를 보고 해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일간이 왕하지 않죠. 이 사주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연지가 사화도 아니고 해수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한 중에 좌우충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주보다도 더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됐던 뭐예요? 일단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자 사주로 봤을 때 목화운이 아니고요. 여자 사주로 봤을 때 목화운으로 그래도 운이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근심이 좀 생기는 것이고, 여자라고 하면 그래도 운세 자체가 좋은 쪽으로 행한다. 약간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돼요? 초년운이 신해대운, 경술대운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기후무신으로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좌우충이 된 상태에서 신해가 되게 되면은 이 해수라고 하는 것 사화를 갖다가 여지없이 충파시키게 되니까 얘도 깨지게 되고요. 신의 대운 때는 얘도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경술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오술이 합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냥 무해무덕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기유대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를 보게 되면 사유회금하게 되죠. 반합이지만 사유회금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병화가 뿌리를 뒀던 사화가 많이 약해지게 되면서 금으로 하면서 그 금은 다시 술을 생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죠? 이것도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신대운 들어가게 되면 이 무토가 문제가 됐던 임수를 팔 것 같은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뭐예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연지에 있는 사화하고 사신합수가 돼요. 사신합수. 그렇게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좌우충으로서 손상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건 연지에 있는 정화라고는 큰 의미는 없지만 뿌리 연지에 있는 사화에 뿌리를 두는데 신의 대운 사해충으로 깨지게 되고요. 기후대운 때는 사유합해서 화가 약해지게 되는 거고, 무신대운 때는 사신합수하니까 또 화가 약해지게 되니까 병화 일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약해지는 거죠. 빛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밤에는 후레쉬라든가 빛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달빛도 하나도 없는 그런데 밤에 다니게 되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잘못 보면 뭐 이상한 안 좋은 일을 또 당할 수가 있겠죠. 화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좀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해요. 시력이 매우 안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진짜 많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시력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주 자체가 이게 무신대운까지만 넘어가서 정미대운
이후에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사주가 초년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기해시가 아니고 뭐 경인시였다거나 하다못해 갑오시였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대운을 좀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됐을 텐데, 이것이 다시 생시가 기해시, 수가 다시 왕해지, 시도 여기 자월에 해수가 있게 되면은 한습함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운 자체도 금수향으로 갔기 때문에 한습이 더 강해지면서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시라도 인시라든가 아니면 뭐 오시 정도, 이렇게 사시도 그냥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이렇게 한 셋이 이렇게 경인, 갑오, 을미 이 정도 잡아줬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초년 운이 좀 그렇게 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가 왕이지게 되니 울로까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초년 운이 좀 불순하게 좀 어렵게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불편할 정도라고 하니까 또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 삼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